이제 김정은의 퇴로까지 차단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멎은 지, 즉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아마 북한은 오늘 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새벽에 미사일 도발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7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한 나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76년 8.28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북한군에 의해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봉기를 계기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83년 아웅산 폭발 때입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을 제거하고 한국 땅에서 또다시 민중봉기를 일으킨 후에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좌절되었습니다. 그 좌절된 배경에는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한국에는 천여 개의 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략 미사일이든 전술 무기든 전술 핵무기든 모두 앞에서 천여 개의 핵탄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91년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 이전까지 천여 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김일성의 남침을 막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정반대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67년 동안 4만여 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국방TV에서 북한의 도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MC를 맡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부부터 10부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도발사라는 제목을 찍으면 아마 그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것이 바로 4만여 차례의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적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제력과 그리고 미군 주둔, 그리고 천여 개의 핵무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김정은은 최종적인 트럼프의 입장을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을 트럼프에게 넘겨버리고 트럼프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미국에서 그 답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부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바로 FFVD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FFVD라는 것은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으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고 북한의 김정은의 측군 세력들인 군부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FFVD, 비핵화인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보다 조금 약한 CVID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이란 말은 빼버렸죠. 이렇게 해서 CVID라고 계속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말은 일치하지만 최종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김정은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FFVD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FFVD는 바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때 이야기한 것이 바로 FFVD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 12월 잘 아시죠? 그때는 정말 또다시 이 땅에서 화염과 분노의 시작이 되는 줄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무릎을 꿇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FFVD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고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바로 영국, 프랑스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바로 비밀리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서 해상에서 정제유를 몰래 환족한 것이 발각난 것입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 고발당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서 1월부터 5월 달까지
약 160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몰래 수입했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만 북한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43개국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함께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북한이 김정은이 통치 자금이 말라서 이제는 정제유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해서 중국에서 2,800톤 한 개 연합기업소가 사용할 만한, 그래도 모자랄 만한 그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60만 배럴이나 되는 이 많은 정제유, 그것도 휘발유와 가솔린을 어떻게 수입했을까? 무슨 돈이 있어서 수입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의문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금을 주고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복 환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했고, 그리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에는 현금을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탄, 이 나라들은 원유가 풍부한 나라들이라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뭘 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고명한 4개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도 반군과의 싸우고 있고,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이고, 리비아도 내전 중입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는 바로 군장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북한은 무기를 싣고 가서 이런 나라들의 무기를 주고, 북한에 무기를 주고 정제유를 수입했던 것입니다. 즉 정제유와 무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60만 배럴이라야 여러분 톤수로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약 23만 톤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제유를 아니면 원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선은 40만 톤에서 60만 톤까지의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조선에도 실을까 말까 한 23만 톤의 정제유를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불법 환족을 통해서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23만 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모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한번 북한의 상황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중국과 모든 국경이 단절되고 중국에서는 정제유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에서 무기, 부품과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의 무기를 받아들고 무기를 받고 그리고 정제유를 보내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미국에 들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그 회사는 또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지금 앙숙인 관계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이런 일까지 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무기를 받고 원유를 주거나 광물잔을 받고 원유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2,800톤은 정상적인 무역 통해서 들여왔고 23만 톤이라는 이 막대한 정제유는 바로 해상에서 환족 형태로 이라크, 리비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무기를 대주고 환족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들고 나왔을까요? 일본이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환족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일본이 계속해서 환족하고 있는 북한 선박들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해상에서 포착한 것을 환족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서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미국이 바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통해서 자기의 최종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자 미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 끝에 더 이상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이 대선에 개입하든 말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갈 길을, 원칙대로 자기 갈 길을 가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43개국을 동원시켜서 지금까지 있었던 환족 내역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제 와서 공개했을까요?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1월 달부터 있었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김정은을 돌려세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3만 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또 김정은이 아마 모험을 하고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23만 톤의 종제를 수입했다면 그 수입된 종제는 모두 군부대의 비상시 연료로 조장됐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입장을 지켜보고 엄청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군사적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굶어 죽건 경제가 파탄되고 공장겹소가 가동을 중지하던 간에 상관없이 군부대에는 그래도 필요한 양만큼 1, 2개월 쓸 수 있는 양 약 23만 톤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목을 점점 조여오고 있는 미국, 이제 김정은의 퇴로까지 차단하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용사관까지 폐쇄하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돌봐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부지방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십만 수백만의 이재민이 생기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인공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안사댐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중국입니다. 만에 하나 시안사댐이 붕괴돼서 홍수폐를 입는다면 이거는 천문학 숫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껴안고 돌봐줄 여력이 있을까요? 북한의 퇴로까지 차단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퇴로는 중국에 있는데 중국마저 북한의 퇴로를 열어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의 목줄이 조여오고 퇴로까지 막힌 김정은의 도발, 어떤 수위에서 어떻게 도발할지 우리는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또다시 김정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손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김정은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목을 조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퇴로까지 차단당한 북한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이 전파시켜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는 시간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